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들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해와 소문이 관계를 흔들 때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소문이 퍼져서 억울했던 적이나 친구들이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적이요? 또는 누군가 내 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렸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억울한 마음에 급하게 해명하려고 하거나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억울할 때 더 말하지 않는 지혜와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해와 소문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완전한 정보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의 일부만 보고 나머지는 자신의 경험이나 추측으로 채워넣게 되죠. 또한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치 전화놀이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악의적인 의도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질투나 시기심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말이에요. SNS나 온라인 환경도 오해를 키우는 요인이에요. 글이나 메시지로만 소통하다 보니 표정이나 톤을 알 수 없어서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즉시 해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해명하면 할수록 변명으로 들릴 수 있고 사람들은 굳이 해명하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큰 실수예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해서 울면서 항변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소문의 출처를 찾아다니며 따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추궁하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버려요. 반대로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관계나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해나 소문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집중하세요. 이 시간 동안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정확히 어떤 오해가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지, 이것이 정말로 내 인간관계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에게만 조용히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이것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소문을 더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어요. 나와 진짜 가까운 관계이거나 이 오해 때문에 관계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이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하세요. 내가 억울해. 누가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 같은 감정 표현보다는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만 담담하게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은 이랬어. 나는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만 알려주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상시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해나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 모든 행동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평상시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도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말을 할 때도 더 조심하고
SNS에 글을 올릴 때도 더 생각해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위축되어서 아예 사람들과 만나지 않거나 평상시 활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되 조금 더 신중한 정도면 충분해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해나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요. 사람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예전 일은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급하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내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면서 내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지만 이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소문만 듣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더 고마운 마음을 갖고 더 소중히 대하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깊어질 거예요. 반대로 쉽게 나를 의심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상황별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오해가 생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직속 상사나 정말 믿을 만한 동료 한두 명에게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평상시보다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룹 전체에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세요. 온라인에서 오해나 악성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해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 내에서 오해가 생긴 경우에는 가장 믿을 만한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천천히 해결해 보세요. 가족은 결국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침묵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묵은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해요. 억울하다고 계속 떠드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설득력 있을 때가 많아요. 침묵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줘요. 내가 계속 해명하면 사람들은 내 말만 듣게 되지만 내가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게 돼요. 다만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관계나 상황에서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이 상황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와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 믿으세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해와 소문 속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정리해 볼게요. 절대 거짓말로 맞서지 마세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고 결국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진실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아져요.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술에 취해서 SNS에 감정적인 글을 올리거나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내 삶을 포기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할 필요는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해와 소문이 관계를 흔들 때 지켜야 할 태도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진실 전달하기, 평상시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간의 힘을 믿기, 그리고 진짜 내 편인 사람들 알아보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할 때 더 말하지 않는 지혜예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분명히 힘들고 괴로워요.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나를 믿어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거라는 걸요. 이 영상이 오해나 소문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요.